네, 정우시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3분입니다. 남정민 씨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드리네요. 아니, 잠깐 자리를 일어나셨길래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어디 갔다 오시나 할까 봐. 네. 네.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또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금요 초대석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은 장애인과 우리 사회 약자들 곁에서 함께하며 기록을 통해 이들의 목소리를 우리 사회에 전해온 인권 기록 활동가 홍은전 작가를 저희가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항상 책과 글을 통해서 또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이분은 좀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책 읽고 개그하는 방송인 남정미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미디언 남정미입니다. 제가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만나보고 싶었었던 작가님을 뵙네요. 기다리시는 진짜. 분들이 많으신데요. 진짜로요. 예. 방금 지금 생방송 마치고 나간 맞아요. 우리 이진성 작가님과 편집장과 양재 활동가도 지금 너무 좋아하시면서 나가셨죠. 예. 우리 프로그램 작가님께서도 네.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많으신 거죠? 네. 자, 홍은전 작가 하면 사실은 그 노들대학에서 교사 생활 오래 하신 거로들 알고 계실 거고 네. 또 저항하는 사람들의 곁을 지켜온 인권 기록 활동가라고들 알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노들대학에서부터 얘기를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뭐 장애인 야학의 상징이라고들 많이 표현하고 계시는데 어떤 곳인지 먼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청취자분들께. 네, 노들 장애인 야학은요, 장애를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교육 사업을 하는 곳이고요. 제가 처음 노들 야학을 갔을 때는 2001년이었는데 그때는 20년, 30년 동안 집안에서 이제 거의 생활하신 아주 격리된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셨고요. 지금은 시설에서 또 그만큼 긴 평생의 삶을 살아오시던 분들이 탈시설 하셔서 또 나와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교육 공간 그런 곳입니다. 탈시설 하셔서. 그러니까 시설에서는 나오셨다는 얘기네요. 네네네. 예. 어떻게 보면 교육을 끝마쳐서 나오신 건가요? 아니면 시설에서 교육을 거의 못 받으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네 많이 네. 나오셨어요. 네. 홍은전 작가님께서 쓰신 책들 보면 이렇게 진짜 정말 시설 안에 있는 그 살고 계신 현실적인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의 고백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거기 이제 저도 책을 되게 좋아해서 많이 봤는데 거기 보면 좋은 시설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다 한결같으시더라고요. 네네. 일단 저도 노들 야학이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들 야학이 노들이 노란 들판이라는 뜻이죠. 네네. 네네. 이 뜻이 너무 좋은 게 좋네요. 농부의 노동이 녹아난 이 들판에 넘실대는 결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결실을 좀 평등하게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았다고 해요. 예. 어떻게 야학을 무척 사랑하셨고 책에 보면 아버지랑 좀 파이팅도 있고 하셨는데요. 예. 네. 왜 그렇게 야학이 좋았어요? 진짜 궁금하네요. 네네. 예. 야학이 너무 좋았다는 것을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데요.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그 이유를 하나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처럼 네. 제가 2001년이었고 대학교 4학년 때 굉장히 방황하던 청춘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이제 노들약을 만났을 때 노들은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네, 장애인들의 삶이 너무 열악해서 그것이 충격이었다기보다는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장애인의 열악한 삶은 이렇게 장애인이 사는 것은 문제야라고 말하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왔던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문제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당연하고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도 그게 문제라고 해서 교사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내가 도움을 주면 되겠지. 내가 도와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노들에 갔더니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타고 온 버스도 문제다. 네가 타고 온 지하철도 문제다. 네가 받은 학교 교육도 문제다. 네가 가지고 있는 꿈, 사랑, 우정 이런 모든 것은 어떤 사람은 정말 꿈조차 꿀 수 없는 어떤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지하철 5호선을 타고 저는 이제 5정거장을 이동해서 노들약을 가게 된 건데 이제 밤마다 가게 됐는데 그 사람들 옆에 가서 이렇게 제가 낮에 건너온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로 예전엔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문제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것이 매일매일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삶을 정말 총체적으로 흔드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겠네요. 네,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어떤 시선이 바뀌어서 충격적이었던 게 아니라 예. 내가 믿었던 상식과 내가 살아온 세계를 의심하게 된 것, 아주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된 것,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한 엄청난 큰 기쁨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그 뭐랄까 지금은 노들야학 안 계신 거죠? 네, 저 7년 전에 그만뒀습니다. 그럼 몇 년 동안 활동을 하신 건가요? 13년이요. 13년. 네. 그럼 나오신 이유는 또 뭘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네, 제가 이제 노들야학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제가 뭐 엄청 정의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큰 충격, 배움의 순간들을 겪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사랑에 빠졌기 때문인데요. 노들야학을 그만둔 이유는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존재는 여전히 소중하고 아주 매력적이지만 제 사랑은 식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요. 마지막 한 2년, 3년은 저한테 죄책감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재미는 없고 의미만 남아 있구나 나한테 내가 이 관계를 너무 의무감에 붙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만둬야겠다 결심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노들야학의 20년의 이야기 제가 보고 듣고 겪은 이야기를 기록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노란들판의 꿈이라는 책으로 나왔고 이제 본의 아니게 그 이후로 그것 때문에 제가 이런 인권 기록 활동을 하게 시작하시게 된 계기였군요. 네. 지난해에는 그냥 사람이라는 책을 출간하셔서 그게 출판계에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홍은전 작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게 된 건데 책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관심 이런 게 그만큼 높아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주변의 평가, 달라진 반응들에 대해서는. 네, 그 인권에 관련된 다양한 책들이 많이 나왔고 사회 전반적인 그렇죠. 인식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막 엄청 다이나믹하고 뭐 재밌는 얘기를 써서가 아니라 좀 무거운 이야기여서 저는 이렇게 많이 읽어주실 줄 몰랐는데 그래도 좀 재미있게 읽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이제 인권이라고 하면 되게 재미없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인권이라는 것을 노들야학을 하면서 너무 신나고 재미있게 배웠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저의 경험이 좀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썼거든요. 근데 다행히 좀 재미있게 읽어주시는 것 같아요. 예, 작가가 어떻게 느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맞아요. 입장에서는. 보면 그냥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굉장히 많은 만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4.16 세월호 가족들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스페인 산티아고를 여행하면서 만난 고등학생도 만나게 되고 이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뭐 좀 뭐랄까 일맥상통하는 특별한 아니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책에 담은 걸까요? 저도 이제 이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제가 그런 메시지가 있어서 이 모든 걸 쓴 거 아니고 사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제가 인상적이었던 사람들, 나를 슬프게 하고 또 기쁘게 했던 사람들을 쓰다 보니까 이제 책이 된 건데요.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사람이라는 게 어떤 뜻이었을까라고 하면 제가 이제 노들야학을 처음 만났을 때 혹은 세월호 유가족을 만났을 때 그들이 굉장히 강력한 어떤 편견 속에 있었던 거죠. 제가 가진 어떤 편견 속에 그들을 보고 있었는데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사람으로 보였던 어떤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이제 누군가가 아주 강력한 편견 속에 있던 존재가 그냥 사람으로 보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저 사람이 나처럼 욕망을 가진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나처럼 기쁨과 슬픔과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이구나. 그러니까 나 같은 존재이구나. 근데 나 같은 존재를 사람들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때리면 아프고 무시당하면 상처 입는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아무도 시설에 갇혀도 되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 친구 없이 살아도 괜찮은 사람은 없다는 것. 그런 것들을 제가 만난 사람들의 얼굴, 표정, 그들의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결국은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려는 마음이 있어야 그 편견을 벗어나서 나랑 그들이 같다는 거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네, 네.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딱 노들야 갔는데 나도 너처럼 연애하고 싶어. 네. 이런 얘기 너무 네. 평범한 얘기들이 그분들에게는 안 됐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바라보는 그 시각들이 음. 굉장히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이 책에 보면 또 야학에서 만난 장애인들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오는데요. 네. 저는 그 꽃님 씨 네. 10년 만에 2천만 원을 모아서 야. 탈시설 운동을 위해서 기부해 주신 이 꽃님 씨 데리고 나와야 돼. 거기 사람 살 때 아니야. 이러고 막 이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네. 언니 같고 친구 같고 계속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응원하고 싶어지는데 그 꽃님 씨의 근황은 어떤지요? 네, 야학 잘 다니고 계시고요. 아이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작년에 거의 1년 동안 한 번도 집 밖으로 안 나오시고 집 안에서 그렇겠네요. 생활하고 계십니다. 네. 코로나로 정말 네, 야학도 힘들겠네요.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음. 온라인이 워낙에 이제 중증 장애인, 발달 장애인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과정이 벽이 있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모일 수 없으니까 수업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집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김태용님께서는 사랑이 식어서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그게 너무 솔직해서 너무 좋다라고 맞아요. 또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책 안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한 대목 저희한테 좀 소개해 주신다면 한 인물 지금 꽃님 씨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네. 또 지금 한 분 또 더 얘기해 주실 분이 있는지 인상적으로. 아, 네. 얘기가 조금 길어질까 봐 좀 무섭긴 한데요. 책 제목 그냥 사람이 어디서 온 이야기냐면 사실 노들 장애인 야학의 박경석이라는 교장 선생님이 계세요. 네. 근데 그 선생님의 이야기에서 제가 그냥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박경석 교장 선생님은 장애 운동에선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네.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일으킨 사람이고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라는 전국 조직을 만들고 또 확대를 계속 하기 위해 노력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1980년대 이제 23살에 행글라이딩을 하다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입게 되셨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집에만 있다가 죽고 싶어서 노력도 해보다가 근데 이제 그렇게 시퍼런 청춘을 다 5년을 보내고 나서 안 되겠다 다시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용기를 내서 집 밖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을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나올 때는 나는 이제 장애를 입었으니까 비장애인 시절처럼 더 열심히 비장애인보다 10배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죠. 나는 이제 취직을 하겠어. 열심히 능력을 쌓아서 취직을 하겠어. 나 때문에 고생한 우리 엄마한테 월급 갖다 줄 거야. 이러면서 정말 이제 막 투지를 불태우면서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서 태수라는 어떤 젊은 소아마비 장애인을 만나게 됐는데 네. 그 젊은 20대 장애인이 문제가 아니다. 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가 문제고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 사회를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박경석 교장 선생님은 그때 당시는 그냥 어린 박경석이었는데 어린 박경석이 보기에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예요. 나는 지금 친구도 없고 가진 그렇죠, 모든 혼자. 것을 잃고 예. 세상에 말할 사람이라고는 엄마밖에 없는 내가 집안에 갇혀서 이렇게 살고 있는 내가 뭘 할 수 세상을 있을까? 어떻게 바꿔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친구가 없으니까 태수가 성격이 좋으니까 태수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그의 세계에 좀 빠져들게 된 거예요. 스며들게 된 거예요. 제가 태수는 당신한테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교장 선생님이 박경석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장애인이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내가 장애를 입어서 그 불쌍한 장애인들 속으로 추락을 했더니 떨어졌더니 너무 삶이 비참해서 너무나 죽고 싶었다. 그런데 그때 태수가 왔다. 그런데 장애인이 그냥 사람으로 보였다. 그러니까 불쌍한 장애인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보였다. 그러니까 태수는 나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줬다. 좀 충격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거든요. 어떤 편견에 가득 가두었던 존재가 그냥 사람으로 보이는 그 놀라운 그렇군요. 충격, 세계의 어떤 반전 같은 건데요. 이 사람에 대한 편견이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그렇게 편견에 가두었던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세계관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겪는 순간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 순간이 굉장히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이 굉장히 좋았는데 다른 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낄 수 있다면 그냥 사람으로 보인다면 이런 문제가 없겠군요. 네. 예. 맞아요. 네. 네. 예. 자, 뭐 장애인 지금 앞서 얘기해 주신 뭐 이동권 보장이라든지 뭐 장애 등급제를 폐지를 요구하는 그런 운동들, 뭐 세월호 진상 규명 운동들 이런 걸 보면서 동의하시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참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방식이나 이런 것이 너무 격렬한 거 아닌가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는 어떤 이 책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셨던 겁니까? 네, 저는 노들약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사회, 고통이 없는 사회가 되어서 노들 같은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노들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이제 덕담처럼 하시는 건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차별이 없는 사회? 고통이 없는 사회? 그런 게 정말 가능한가? 그런 건 속에서. 천국이 아닌가? 이 사회가 천국이 되려면 내가 예수가 되어야 되고 내가 전태일이 되어야 하는데 모두가 동시다발적으로 예수와 전태일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가능한가? 저는 예수가 될 수 없는데 나는 전태일이 될 수 없는데 그리고 저는 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나 전태일처럼 살기를 절대로 바라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일찍 죽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몸을 사리고 적당히 좀 비겁하게 제 옆에서 오래 사는 게 저한테는 더 중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회에 일어나는 어떤 차별과 폭력과 고통이라는 것에 저에게 책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싸운다는 것은 정의로워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비겁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싸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차별이 없는 사회, 고통이 없는 사회보다는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는 사회 그런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현실적이시네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계속 이제 저항이라는 말로 계속 책에서 표현이 되고 있고 보면 가난을 없애야 하는데 가난한 사람을 없앤다. 이 이제 정부의 어떤 맞아요. 그런 정치 같은 것도 그렇고요. 예. 그런 얘기를 만나면서 계속해서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2001년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21년이니까요. 그렇죠. 20년 동안 이 열심히 해오신 것들이 보면 좀 뭐랄까 이 좀 변화가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아, 네, 그럼요. 네, 엄청난 변화를 느끼고 있고요. 세상의 밑바닥에 있을수록 세상의 변화를 더 잘 느낀대요. 네, 저희는 저희가 이 버스를 탈 수 없고 지하철을 탈 수 없어서 학생 한 사람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정말 모든 야학의 교사와 자원들을 다 그렇죠. 때려 부어서 움직여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럼 봉고차를 한 대 줄게, 뭐 인건비를 한 명 인건비를 줄게, 뭐 정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버스를 다 받고 지하철을 다 받고 네. 이렇게 싸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변화가 사실 5년 지난 뒤부터 법이 만들어졌고요. 네, 지금은 모든 지하철에 모든은 아니지만 엘리베이터가 다 설치되었고 네. 그러니까 노들 장애인이야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이 서울시에 있는 모든 장애인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 그것이 국가적인 예산으로 치면 얼마나 엄청난 규모겠어요. 그렇죠. 시설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처럼 잘 체감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너무나 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맞아요. 버튼 하나 때문에 이제 운명 달리하신 분도 네, 계시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힘을 합치시고 또 대교를 무릎으로 건너고 기어서 가는 그런 것도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해줘야 되는 당연히 이거는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좀 말을 조심하게 하게 되네요. 네. 예. 그렇게 되는 계기들이 마련이 됐었어요. 저희 무지를 깨닫게 되는 아주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예. 미무수아님께서도 지금
적당히 비겁해요라는 그 표현이 너무 감동적이라고. 네, 여러분 그냥 사람 책에 보면 이런 좋은 그냥 못 글귀가 읽겠군요.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네. 정말로요. 한 문장 한 문장.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기록한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자, 최근에 코로나19로 장애인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잠깐 얼추 이렇게 지나가면서 지금 얘기를 하셨었는데 아까 바닥에서 많이 그 변화를 더 느낄 수 있고 어려움도 사실은 더 느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장애인들은 어떤 부분을 가장 힘들어하는지 또 활동가들은 또 어떤 희생과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도 잠깐 좀 언급을 하고 왔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최근에 그 서울에 있는 송파구에 있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어요. 보도가 나왔죠. 네, 100명이 넘는 분들이 살고 계시는 곳에 76명이 집단 감염이 되셨고 네. 코호트 격리가 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 분들이 빨리 병원으로 이송되고 분산 조치되었어야 하는데 그 역방향으로 이들을 묶어놓는 방식의 어떤 격리 조치를 취한 거죠.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장애인 분들이 그 시설 앞에 가서 싸우기도 하셨고요. 서울시 앞에서 이들에 대한 코호트 격리를 중단하고 이들을 병원으로 후송하고 그리고 이들을 긴급하게 탈시설 시켜라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광화문역에서 농성을 하고 계세요. 아직도 끝나질 않은 겁니까? 네, 격리 상태가? 네네. 그리고 또 병원에서 치료 받으신 분들이 다시 시설로 돌아오고 계시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시설 자체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현장이잖아요. 네. 모든 국민에게는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장애인들은 100명 저렇게 모아놓고 있느냐. 이 시설 자체가 이 감염병 시대에 굉장히 위험한 곳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탈시설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저희가 코호트 격리가 또 이렇게 현장 안에서는 이런 의미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네요. 앞서 이야기들을 이제 들으면서 이렇게 인권 기록 활동가로서 치열하게 살아오신 이야기가 이제 책 속에 다 녹아 있는데 왜 기록을 택하셨을까? 뭐 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기록이란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책 그냥 사람의 추천사를 여성학자 권김현영 선생님께서 써주셨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홍은전은 차별과 억압을 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대신 전해주려고 쓰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만난 경이로운 존재들과의 만남을 자랑하려고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네.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신나고 재밌어서 저는 계속 이제 막 그 뒤부터는 그렇게 말하고 다녔거든요. 나는 자랑하려고 쓰는 거다. 당신들이 모르지만 내 친구들은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다. 몰라서 그렇지. 그렇죠. 내가 알려줄게. 이런 자랑하려고 쓰는 거 맞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들에게는 고통밖에 없고 힘없고 나약하고 약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리 사회의 폭력과 차별 이런 것에 가장 최전선에서 저항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네, 사람들이 좀 이 운동에 우리 모두가 좀 빚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마칠 시간이 됐네요. 금요초대석 오늘은 정말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인권 기록 활동가 홍은정 작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남정미 씨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금요일 순서 여기서 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